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체력 증진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는데요.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체력을 증진할 수 있을까 하는 원리가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개별성의 원리, 개인차를 고려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과부하의 원리, 자신이 평소 수준보다 높은 강도 운동해야 된다. 반복성의 원리, 계속 반복해야 된다. 계속성의 원리,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점진성의 원리, 강도와 시간을 조금씩 늘려야 한다. 전면성의 원리, 다양한 체력 요소를 골고루 증진해야 된다. 특수성의 원리, 목표한 체력 요소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6가지, 7가지 과학적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각각 체력 요소를 어떻게 증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력 요소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력 및 근지구력 기르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근력 증진 방법이 있는데, 근력이라고 하면 근육이 한 번의 수축으로 인해서 낼 수 있는 힘을 근력이라고 하죠. 근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에서 반복 횟수를 적게 하고 운동 강도를 높인다. 근지구력을 증진하는 방법. 근지구력이라고 하면 근육이 지구력,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근지구력이라고 하죠. 근지구력을 증진하는 방법으로는 근력 운동보다 낮은 강도로 하되 반복 횟수를 늘리면 근지구력이 증진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력 및 근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선, 제일 먼저 어떤 운동이건 유연성, 준비운동 개념으로 유연성 운동을 해야 되겠죠.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고, 또 그 관절의 가동 범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근육이 효과적으로 자극되고 또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근력 및 근지구력 기르기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해야 되는 운동은 유연성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어 근육을 단련해야 되겠습니다. 코어 근육이라고 하면 허리, 골반, 엉덩이 이 복합된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이 코어 근육은 신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 단련을 두 번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우선 우리 몸의 근육들은 큰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작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근육도 있어요. 그래서 큰 근육을 먼저 운동을 하고 작은 근육을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근육은 쉽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작은 근육을 먼저 하면 이제 작은 근육 한 후에 큰 근육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큰 근육을 먼저 운동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또 생각해야 될 게 근력 운동을 한 후에 충분한 휴식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육은 피로를 회복하고 나서 더욱 강화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근력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크게 발달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휴식기를 가져야지만 근육이 더욱 단련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여기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는데, 웨이트 트레이닝은 이제, 헬스장에 가야지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운동이 되겠죠. 그리고,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을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팔굽혀펴기, 턱걸이, 매달리기, 스쿼트, 또 플랭크 등등 우리 체중을 이용한 트레이닝 방법을 사용하면 근력 및 근지구력을 우리가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심폐지구력 기르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가 지구력, 오랫동안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을 심폐지구력이라고 하는 거죠. 심폐지구력 증진 방법은 장시간 동안 중강도 이상으로 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의 개념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장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밑에 나와 있지만 유산소, 심폐지구력을 기르기 위한 운동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인데 체지방을 산화하기 위한 시간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한 50분 정도, 한 40분에서 50분 사이를 운동해야지 체지방이 이제 에너지를 쓰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시간 운동은 최소한 40분 이상의 운동을 장시간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중강도 이상으로 한다. 뒤쪽 부분부터 다시 보면 이제 강도를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뒤에 자각도를 이용한 방법도 있고 목표 심박수를 이용한 방법도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그래서 심폐지구력 기르기 위한 운동으로는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자전거 등이 있는 거죠.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운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체력 요소고 또 그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바로 나오네요. 심폐지구력 운동 강도 설정 방법. 우선 첫 번째는 운동 자각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운동 자각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나는 이 정도 힘들어. 그러니까 6에서 20까지 숫자 척도를 두고 나는 어떤 운동을 할 때 나는 한 10 정도의 강도로 운동한 것 같아.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이죠. 감정을 나타내는 척도를 운동 자각도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15 정도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한 것 같아. 그렇다면 거기에 10을 곱하면 내가 운동했을 때의 그 심박수랑 비슷한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자각도에 10을 곱하면 대략적인 목표 심박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박수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목표 심박수를 통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다. 또 다음 페이지에 목표 심박수가 나올 텐데 우선 목표 심박수가 뭐냐면 자기가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나는 나의 최대 능력의 몇 프로 정도의 운동을 한 것 같아 라고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 심박수를 두고 운동 후에 내가 1분간 심박수를 쟀을 때 130번을 뛰었어, 130번을 뛰었어, 또는 150번이 뛰었어. 이렇게 목표 심박수를 보고 나는 얼마 정도의 운동 강도로 운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목표 심박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뒤편에서. 그래서 목표 심박수입니다.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 심박수가 되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나이. 그러면 여러분 지금 15살입니다. 15살이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2학년 학생 모두는 220 마이너스 15. 그래서 최대 심박수는 모두가 20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205 빼기 안정시 심박수. 안정시 심박수는 안정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눈을 떴을 때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이 안정시 심박수라고 하는데 통상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있다가 심박수를 측정한 것을 안정시 심박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최대 심박수는 여러분은 205가 될 것이고 안정시 심박수는 사람마다 다 틀린데 통상 한 65에서 75 사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곱하기 운동 강도 %입니다.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기. 안정시 심박수가 2번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심박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안정시 심박수가 65인 15세 학생이 60% 강도로 운동을 하려 할 때 목표 심박수. 그러니까 다시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15는
202가 돼 있는 게 202가 아니죠. 205죠. 오타입니다. 목표 심박수 여기 또 205라고 돼 있네. 205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가 65라고 했죠. 그러니까 205 마이너스 65 곱하기 60%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0.6 더하기 65는 149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떤 운동을 하고 목표 심박수를 쟀어요. 쟀는데 마침 149회가 딱 나온 거야.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서 60%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60%딱 그 어떤 숫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뭐 60에서 70% 운동했을 때의 강도를 목표 심박수를 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 심박수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220 마이너스 나이. 그래서 목표 심박수를 구할 때는 최대 심박수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연성 기르기가 되겠습니다. 유연성은 다른 말로 관절이 가동 범위라고 하고 유연성을 기르면 관절이 가동 범위가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부상의 위험에서는 부상 위험은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겠죠. 그래서 유연성 운동은 꼭 해야 되는 운동이 되겠죠. 유연성 증진 방법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근육을 늘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의 통증은 동반해야 되는 게 유연성 증진 방법 같아요. 선생님 경험인데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동적 그러니까 이렇게 반동을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적 멈춰있는 스트레칭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그런 위치에서 멈춰있는 그런 방법으로 유연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증진 방법으로 신체 부위별로 다양한 동작을 연결해야 되겠고 동작별 15에서 30초씩 주 3에서 5회 하루 2번에서 4번 정도 하면 유연성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스트레칭 다 알고 있죠? 근육이나 관절을 인위적으로 늘리고 펴는 운동을 스트레칭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연성 증진하는 방법으로 운동법으로 맨손 체조 여기 나와 있는 스트레칭, 요가 등이 유연성을 증진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신체 조성 관리학입니다. 신체 조성과 같은 말,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체지방량이라고 했죠. 체지방량은 누가 균형 잡힌 신체인지, 균형 잡히지 않은 신체인지를 판단하는 주된 요인이 됩니다. 체지방량이. 그렇기 때문에 신체 조성과 체지방량은 비슷한 말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신체 조성 관리 방법은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을 함께 관리하면 신체 조성을 관리할 수 있다. 체지방량을 관리할 수 있다. 같은 얘기죠. 방법으로 여기 인터벌 트레이닝이 나오는데 인터벌 트레이닝은 신체 조성 관리하는 방법, 체지방량을 관리할 때도 되게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지만 심폐지구력을 높일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 가장 좋은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운동 중간중간에 잠깐의 휴식이나 가벼운 운동을 함께하는 운동 방법이다. 이게 동적 휴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보세요. 1, 2분 전력 질주를 하는 거죠. 나의 그 체력 수준의 100%로 1, 2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하고 2, 3분 빠르게 걷기가 되겠습니다. 2, 3분 빠르게 걷고 다시 1, 2분 전력 질주하고 또 2, 3분 또 빠르게 걷고 1, 2분 전력 질주하고 이런 운동 방법인데 그러니까 이 1, 2분간 전력 질주를 했을 때 우리 심장과 폐는 최고조로 운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후에 2, 3분 걷는 동안 우리 근육들은 골격근들은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비축하지만 내 심장과 폐는 2, 3분 빠르게 걸을 때도 똑같은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격근들은 운동과 휴식을 번갈아 하지만 내 심장과 폐는 운동하는 동안 계속 똑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폐지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이 신체 조성, 체지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쓰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지방의 역할입니다. 이게 체지방 하니까 여러분 체지방은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체지방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체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선 에너지를 저장하고 외부 충격을 흡수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또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체지방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영양소가 되겠죠. 적절한 신체 조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체지방량이 많을 경우에는 체지방량이 많으니까 과일, 채소, 고기 위주가 아닌 과일, 채소 위주로 먹고 심폐지구력 운동을 한다. 심폐지구력 앞에서 나왔듯이 심폐지구력 운동은 저강도 장시간 운동이라고 했죠. 중강도 장시간 운동 그거로 인해서 체지방량이 감소할 수 있는 거죠. 체지방량이 적을 경우에는 생선과 육류를 많이 먹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발력 기르기가 되겠습니다. 순발력 증진 방법은 빠른 속도로 하는 근력 운동이나 점프 동작을 반복해서 순발력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박스 운동이나 제자리 높이 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발력은 다른 말로 근파워라고도 하는데 근력 곱하기 스피드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느냐? 근력 요소가 추가돼서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또 운동 강도를 너무 낮추면 스피드 요소가 추가돼서 순발력이 또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순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냐? 일반적으로 최대 근력의 30에서 40%일 때 근력 곱하기 스피드의 값이 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순발력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근력이 30에서 40%로 운동을 하면 순발력이 증진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 체력 증진 프로그램이 계획과 실천입니다. 체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법. 우선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 앞에서 나왔는데 다 생각나죠? 개별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반복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체력 증진의 과학적 원리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계속해서 나오는 원리이니까 지금 한번 처음 알 때 한번 제대로 알아두면 나중에 계속 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체력 요소에 적합한 운동 방법을 적용한다. 근력 및 근지구력을 기르고 싶다. 그럴 때는 웨이트 트레이닝, 팔굽혀펴기, 턱걸이, 스쿼트, 프랭크 등을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심폐지구력을 증진하고 싶어. 그럴 때는 걷기, 달리기, 줄넘기, 수영, 자전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유연성은 요가, 스트레칭, 맨손 체조, 신체 조성, 체지방량을 줄이고 싶어. 신체 조성, 인터벌 트레이닝, 가장 좋다고 여기 앞에서 나왔으니까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게 좋을 거고요. 나는 순발력을 증진하고 싶어. 이럴 때는 제자리 높이 뛰기, 박스 운동,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력 요소에 적합한 운동 방법을 적용해야지만 체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흥미와 체력 수준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재미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은 경험을 못했을 텐데 헬스장에 가면 특히 연초에 많죠. 헬스장에 가서 나는 1년 내내 열심히 운동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연초에 1년짜리 회원권을 끊죠. 그 다음에 1개월이나 2개월 가고 이제 가지 않죠.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흥미 같아요. 재밌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체력 수준에 따라 나의 체력이 낮은데 너무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짜면 안 되겠죠. 그럼 또 흥미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실천 내용, 결과를 평가한 후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한다. 중요합니다. 한번 피드백을 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됐고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 보완한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4가지를 잘 고려해서 해야만 체력을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체력 증진 계획 및 실천 5단계입니다. 우선 첫째, 체력을 측정한다. 나한테 부족한 체력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부족한 체력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를 세우는 거죠.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나의 부족한 체력 요소는 어떤 것이고, 이 체력 요소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는 구체적, 실천 가능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분 정도 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을 몇 시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목표를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후에 운동 종목을 정한다. 자신의 운동 목표와 맞는 운동 종목을 선택한다. 나는 심폐지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인터벌 트레이닝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수영이나 이런 거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자신의 체력 수준, 부족한 체력 요소에 맞는 운동 종목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운동 수준 정하기, 운동 수준 정하기는 운동 강도 정하기가 비슷한 얘기죠. 무리하지 않고 실천 가능한 정도의 수준을 정한다.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운동 실천하기. 그래서 운동 일지를 작성하고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하며 운동 결과와 다짐을 기록한다. 운동 일지를 작성하면 좀 더 오래 운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력 증진 계획 및 실천 5단계는 우선 첫 번째 체력 측정하기, 그리고 목표 세우기, 운동 종목 정하기, 운동 수준 정하기, 운동 실천하기, 이 5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았고요. 좀 길어졌는데 잘 정리해서 학습지도 잘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